오늘은 JR 글로벌 리츠를 다뤄보겠습니다. JR 글로벌 리츠는 최근에 맨하튼 소재의 오피스 자산을 신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JR 글로벌 리츠를 자세히 분석해보기보다는 신규 자산 매입에 대해 간단히 분석해보려 합니다. 우선 자산 현황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JR 글로벌 리츠는 해외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오피스 리츠입니다. 얼마 전 맨하튼의 오피스 자산을 신규 편입하였고, 그 전까지는 벨기에의 브뤼셀의 오피스 자산 하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자산이다 보니 직접 보유하지는 않고 자리추를 통해 간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JR 제26호 리츠라는 자리추를 통해 벨기에 브뤼셀의 파이낸스 타워 컴플렉스라는 오피스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자산이라 지분 구조가 조금 복잡하지만 JR 글로벌 리츠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벨기에의 정부 기관이 임차하고 있어서 임대 수입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임대율도 100%에 달합니다. 자산 가치는 1조 9,800억 원 수준이고 9,300억 원 정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LTV는 50% 수준으로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대출 만기가 2024년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연 1.05%의 고정금리를 적용받고 있어서 대출 조건은 매우 좋습니다. 임차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벨기에 연방정부 소속의 건물관리청과 재무부 복지부 등 주요 부처들이 임차 중입니다. 계약 기간이 2034년까지이기 때문에 임차인 고민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임대료 인상률도 벨기에 건강지수라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유사한 지표에 따라 상승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임대료 인상 수혜도 확실합니다. 벨기에 건강지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주류 담배 휘발유를 제외한 지수입니다. 앞에 차트에서 초록색 차트가 벨기에 건강지수를 나타낸 차트이고 파란색 차트가 벨기에의 소비자 물가지수 차트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물가지수 상승률을 대부분 임대료에 전가시킬 수가 있죠. 2021년에 연간 임대료는 5,932만 유로 정도였지만 2022년에 연간 임대료는 6,240만 유로입니다. 무려 5.2%나 임대료가 상승했습니다. JR 제28호 리츠는 JR 글로벌 리츠가 최근 편입한 맨하튼 소재의 오피스 자산을 보유한 자리추입니다. JR 제26호 리츠와 마찬가지로 복잡한 지분 구조를 거쳐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과 달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진 않습니다. 미국의 공동투자자와 함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지분의 49.9%만 JR 글로벌 리츠가 보유 중입니다. 오피스 빌딩의 전체 자산 가치는 약 6억 8천만 달러 정도이고 LTV 58.8% 수준인 4억 달러의 부채를 보유 중입니다. 금리는 3.75%로 꽤 높기는 하지만 고정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JR 글로벌 리츠는 49.9%의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총 1억 5,800만 달러를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무보증 사채와 단기 차입금을 통해 지분 매입 비용을 조달하였고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 1,700억 원 정도를 조달하여 단기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임대율은 91.4%입니다. 앞의 자산에 비해 조금 낮긴 하지만 임대차 계약 기간은 안정적입니다. 미국 최대 보건의료 노동조합인 SEIU가 최대 임차인으로 있고 전체 면적의 60% 정도를 임차 중입니다. 2050년 3월까지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60% 수준의 임대율은 거의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총 13개사가 건물에 입주하였고 나머지 임차인들도 비교적 장기 계약을 맺고 있어서 잔여 임대기간이 약 19년 정도로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2022년에 맨하튼 오피스 자산에서 예상되는 임대료는 6,282만 달러입니다. 단순히 이자 비용만 제외해도 4,700만 달러 정도가 임대료 수입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분율을 고려하면 더 적어지긴 합니다. 이어서 배당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JR 글로벌 리츠는 총 38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6월과 12월 각각의 시가배당률은 3.6%와 3.5%였습니다. 연 시가배당률도 거의 7%에 달하는 수준으로 국내 리츠 중에서도 꽤 상위권에 속하는 배당률입니다. 2021년 12월의 배당금 총액은 314억 원입니다. 2021년에 JR 글로벌 리츠의 배당금은 벨기에 자산에서 모두 발생하였고 2022년 벨기에 자산의 임대료가 5.2% 증가하였기 때문에 배당금 총액도 5% 정도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주당 배당금은 199원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맨하탄 소재의 신규 자산 편입 효과를 생각해보면 우선 이자 비용만 제외한 예상 연간 임대 수익은 2,100만 달러 정도입니다. 환율을 1,300원이라고 가정하면 한화로 273억 원 정도가 됩니다. 유상증자로 단기 차입금을 모두 상환했다고 가정하고 연 4.3%의 금리를 적용받는 700억 원의 무보증 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만 생각하면 연간 30억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이자 비용을 제외하면 연간 230억 원 정도가 추가 수입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만 배당금에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반기당 100억 원 정도의 배당금이 증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유상증자에 의한 주당 배당금 희석 영향만 남았습니다. 유상증자 이전 JR 글로벌 리츠의 주식 총수는 1억 6,560만 주입니다. 유상증자는 3,177만 주가 신규 상장되므로 대략 20% 정도 주식 수가 증가합니다. 맨하튼 자산의 편입으로 반기당 100억 원 정도의 배당금이 증가할 수 있으니 배당금 총액은 최대 430억 원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유상증자 후 주식수로 나눠보면 주당 217원 정도가 나오네요. 기존 배당금보다 너무 많아지는데요. 앞의 계산 과정에서 이자 비용을 제외한 다른 비용들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배당금이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로 배당금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신규 자산 매입으로 배당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JR 글로벌 리츠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앞의 계산 결과들은 개인적인 추측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매매를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